사실 저도 오송 지하차도, 이 군평 이 지하차도를 자주 이용하는 네. 이용자로서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생존자분들도 지금 극한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도로에서 저는 당연히 자동 차단 시스템이라든지 배수 펌프가 작동할 거라고 믿고 사실은 그 도로를 이용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통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의문도 지자체나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게 월권이니 아니니 직무유기니 직권남용이니 수사를 하거나 하면서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위에 보고를 하고 위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 사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통제 왜 안 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입니다. 네. 아까 보신 바로 그 버스입니다. 지하차도 안에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겨우 나온 이 버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시신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이 사진은 뭔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지하차도가 이 물에 잠겼던 이후 인근에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정말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막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제방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흙을 올려서 임시로 제방을 쌓았다는 거. 이렇게 물이 넘치기 40분 전에 임시 제방을 쌓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사진 지금 일부러 좀 대비되게 중앙일보가 지금 한 면에 지금 실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오송 지하차도 중앙일보는 비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밤 사이에 지금 4명이나 추가 시신이 발견이 된 이 오송 지하차도에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밤 사이에 시신 4구가 지금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이 소식부터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오송 지하차도 현장에서는 시신 4구가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이후 추가 수습 소식은 들려오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1시 25분쯤 747번 버스 앞 100m 지점에서 버스 기사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시 45분쯤 또 다른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3시 58분쯤 40대 남성의 시신 1구가 수습됐습니다. 이후 6시 20분쯤 터널 초입 150m 지점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당초 경찰과 소방당국은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보다 많은 13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밤 사이에 무려 4구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지하차도 내부가 일반 이 취재 기자까지도 좀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는 저희 취재진들도 잠시 지하차도 내부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배수가 완료된 구간은 미끌거리는 진흙이 장화 발목 수준까지 차오른 정도였지만 차도에서 가장 깊은 부분인 중간은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정즈음엔 해경대원들도 서로 손을 잡고 도보 수색에 나섰는데 이때 수심은 대원들 목까지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침부터 빗줄기가 거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궁평 2지하차도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밤 사이에 무려 4구가 추가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원규 위원님, 지금 보니까 추가로 발견이 된 이 4명 중에서는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그럼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신고가 되었던 분들 외에 또 네. 추가로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또 실종자가 계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관계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은 한시라도 빨리 그 무너진 배수나 그리고 진흙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빨리 실종자 수색에 더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더 한마디 첨언하자면은 사실 저도 오송 지하차도, 이 군평 지하차도를 자주 이용하는 아, 네. 이용자로서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생존자분들도 지금 극한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도로에서 저는 당연히 자동 차단 시스템이라든지 배수 펌프가 작동할 거라고 믿고 사실은 그 도로를 이용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통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는 게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인 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낱낱이 좀 짚고 밝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목숨을 앗아간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번 사건 왜, 무엇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제방 터지며 물 6만 톤 지하차도 쏟아져 2분 만에 차량 15대가 잠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글로 보면 이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영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오송 지하차도 인근 묘천교 시점에 홍수 경보가 내려진 건 그제 오전 4시 10분쯤. 약 2시간 뒤 하천 수위는 9m를 넘어섰고 홍수 위험은 심각 수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교통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전 8시가 넘어서도 차량 여러 대가 지하차도로 들어섭니다. 정체 중인 차량 주위로 불어난 강물이 급격히 유입되는 아찔한 상황에서 심각성을 감지한 한 운전자는 차를 돌려세우기 시작합니다. 역주행을 펼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제자리에 섰습니다. 뭉쳐! 사장님 백! 비슷한 시각 지하차도를 다급히 빠져나오는 또 다른 차량 역시 갑자기 들이치는 강물을 마주합니다. 속력을 다해 오르막길을 올라보지만 바퀴까지 차오른 강물에 쉽게 나아가질 못합니다. 반대편 차선에선 또 다른 차량들이 지하차도로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불과 15분 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했고 5분여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호천 뚝 제방이 유실되어서 그쪽에서 물이 유입돼서 지하차도로 다 순식간에 5분도 채 안 돼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불과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렸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하차도 1분에 9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하차도가 왜 물에 잠겼는지 이어서 백길종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지하차도 옆 가드레일 사이로 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한쪽 차선을 가득 채운 강물은 중앙 차선 건너편까지 빠르게 넘칩니다. 이렇게 유입된 강물은 약 6만 톤. 들이닥친 강물은 길이 680m, 높이 4.5m의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지하차도 밑엔 빗물 저수조와 펌프 3개가 있어 1분에 9톤의 빗물을 내뿜을 수 있지만 유입량이 워낙 많았던 겁니다. 매지가는 강호강도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오수나 지하수일 때 경우고 이거는 하천물은 검토가 안 된 거거든요. 결국엔 지하차도 인근 지상에 설치된 배전 시설마저 침수돼 이 펌프마저 작동이 멈췄습니다. 한 무릎 조금 못 미치게 배전실이 침수가 됐어요. 그거는 자기 전기 끊어질 때까지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침수가 됐으니 걔가 돌아봐야 누전이니까. 배수시설은 지난 2017년 시간당 90mm의 비가 쏟아졌을 때도 버텼지만 강물 범람은 미처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미호천은 환경부 소관이고 지하 도로 관리는 충북도청 쪽이 맞다 보니 제방 범람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분당 9톤의 물을 내보낼 수 있는 배수펌프가 있었지만 무릎 높이에 있는 이 배전판이 물에 잠기면서 결국 이 배수펌프가 멈췄다. 하천물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까지 직접 좀 들으셨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하천물은 검토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 때부터 약간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배수 시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비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배수 시설 용량을 대부분 결정하게 됩니다. 하천물은 사실은 예측이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물이 네. 어떤 시간에 올지. 네. 그렇게 일단은 배수 시설의 어떤 용량이 부족한 그 문제보다는 일단은 미호천 하천 뚝이 터진 것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뚝 터진 것이 저기 이제 미호천교 이제 건설이 좀 늦어져서 이제 네. 그런 것이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환경부 산하에 금강 홍수 통제소가 있는데 그 네. 홍수 통제소에서 이제 충북도와 정주시의 도로 이제 통제를 이제 연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가 그 연락을 정확하게 받아서 통제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아직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네. 이제 통제를 못한 것이 이런 어떤 참사가 지금 초래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하천물의 경우에는 하천이 범람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수, 강우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못한 게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몰던 차 돌려 역주행, 물살에 밀린 버스선 창문 깨고 탈출하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저 영상으로, 리포트 속 영상으로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일부 운전자는 빨리 판단하고 일단 뒤로 역주행해서 다시 나가면서 차 빼요, 백 이라고 했었던 그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역주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를 돌렸습니다. 차를 돌려서 역으로 다시 도망쳐 나간 지금 저 모습, 사실 저렇게 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역주행을 했고요. 물살에 밀린 버스, 사실 이 버스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인명 피해가 나고 있는데, 이 버스에서 처음에 뭐라고 창문을 깨고 탈출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해당 버스로 오던 친구를 오송역에서 기다리던 A씨,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기사님이 물 들어온다, 손님들 빨리 탈출하세요, 창문을 깨드릴 테니 창문으로 탈출하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당시가 얼마나 긴급했고 정말 아비규환이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 다음 보겠습니다. 홍수경보 속 저지대 임시제방공사, 통제 없이 CCTV만 본 지자체입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요거 말고 아까 그 그래프 좀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겁니다. 지금 이 사고가 난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고가 난 차도인데 이게 지금 제방이 무너져서 하천물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하죠. 미호강, 일단 미호강이 여기 있고요. 미호천교 여기 있습니다. 근데 미호천교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어서 임시 제방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흙으로 올린 이 임시 제방이 여기가 무너지면서 물이 이렇게 지금 화살표대로 이렇게 범람해서 갔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하차도 이 옆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서 정말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막 쏟아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 여기 지금 사고 좀 시각별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15일 새벽 4시 10분에 홍수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미호강, 강의 수위가 심각 단계로 새벽 6시에 진입을 했고요. 이후에 30분 뒤에 미호천교 건설 감리 단장이 임시 제방 보강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 보강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흙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흙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7시 56분에 감리 단장 112에 제방이 넘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다. 통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7시 56분에 통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8시 40분에 궁평 2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이 되는 게 CCTV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8시 37분부터 뭐 소방 신고 접수 출동 지령이 쭉 내려졌고 8시 50분부터 이 구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미 상당히 물이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우 의원님, 지금 보면 56분에 통제를 해달라고 감리반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0여 분이 지난 다음에 물이 넘쳤는데 결국 끝까지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물에 찬 거 아니겠습니까? 딱 저는 기시감이 듭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미리 전화가 있었고 다급함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가 없었다는 것.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홍수통제소에서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 네. 물 들어올 수 있다, 이건 다 요청을 했으면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럼 재난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을 해야 될 행정 시스템 자체가 지금 거의 마비가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지자체나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게 월권이니 아니니 직무유기니 직권 남용이니 수사를 하거나 하면서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위에 보고를 하고 위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 사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아까 뭐 기시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 그럼 지자체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좀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네.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이미 홍수주의에서 이제 홍수의 경보를 발령했잖아요. 이제 지자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여러 번 있었어요. 일단 그 충북 청주 흥덕구에도 교통 통제나 주민 대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제소에서. 네. 근데 흥덕구에서는 시청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도로를 관할하는 것은 도거든요. 네. 그럼 시에서 도에다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놓쳤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사실은 저 제방 보수공사를 하던 이제 감리단장이 네. 이 문제가 있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한 40분 전이에요. 네. 그럼 뚝이 이미 터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럼 40분 전에 경찰이랄지 아니면 도에서 나와서 통제했으면 네. 사실은 이 엄청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막연히 CCTV만 보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저도 사고 현장에 저 터널 속 봤는데 네. 처음에 차들이 들어갈 때는요 밑에 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버스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못 나오고 참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기회를 정말 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로 관리는 이제 충청북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리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임시제방 뚝을 쌓으면서 네. 112에 신고도 하고 침수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주의 의무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저기에는 단순히 포크레인 가지고 흙을 싸서는 안 되고 적어도 마대자루랄지 이제 톤백이라고 있어요. 네. 엄청난 흙을 담아놓은 그 백 그런 걸로 이미 어떻게 보면 막았어야 하는데 그냥 안일하게 포크레인만 가지고 막다가 이제 저런 재해를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도랄지 구청이랄지 시랄지 그다음에 저 제방공사라는 업체랄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사실은 안일하게 또 부실하게 대처해서 이런 참사가 난 거죠. 네. 지금 말씀처럼 정말 복합적인 문제로 이런 참사가 또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사태를 좀 수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 이후에는 말씀처럼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뭐가 문제가 있었고 누구의 책임이 있었는지까지도 낱낱이 좀 살펴 들어가야겠다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